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원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부른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건강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면 건강 정보도 활용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건강 정보를 바르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 왜 실내외 온도차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면 홍조라고 하죠. 이 홍조가 심해지면은 대인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커지는데 홍조가 생기는 이유 무엇이고 여기에 한방차로 도움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긴장을 잘 하는 경우에 이제 낯선 곳에 가거나 남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안면 홍조가 생기잖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을 이제 저하시키는 또 안정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여성들의 이제 노화 현상으로 안면 홍조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폐경기라든지 여성분들이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생리가 끊어지면서 안면 홍조가 오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선천적으로 상부 쪽으로 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바로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뜻대로 잘 안 돼도 얼굴이 붉어지고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조금만 이제 더운 데 가도 얼굴로 이제 열이 오르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원래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는데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예,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면 홍조가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대변이 시원치 않고 장의 연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이 안 나가게 되면 하초가 막히다 보니까 예,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변비가 있는데 몸이 차가워서 장이 차가워서 예, 변비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열로 인해서 예, 장에서 이제 수분이 열로 인해서 마르기 때문에 예, 안면 홍조가 오는 분들은 결국 이제 허와 실에 따라서 안면 홍조를 예, 변을 다르게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왜 열이 많은 곳에 가거나 더운 데 가거나 또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갈근을 좀 챙겨 마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계절이면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각종 질환에 노출될 뿐 아니라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건조증 원인과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피부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피부는 우리 인체를 감싸고 있는 조직 중에 제일 큰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는 첫 번째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의 경우는 피부가 빨갛게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원상으로 밖으로 복귀가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만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검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부의 효능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피부는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바이타민 D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햇빛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바이타민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좋은 기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이 이제 더울 때 이 피부에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체온이 너무 높다 그러면 땀을 내서 피부를 열어서 땀을 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피부는 밖의 환경에 따라서 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수분을 배설하고 수분을 저장하는 이런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자의 피부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제가 피부의 상태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문지는 하지 않는데, 제가 임상 치료 사례에서 피부가 건조하다, 피부가 윤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자신의 피부가 건조한지 윤택한지 지성이 생기는지 이러한 경우는 내 몸의 이제 노화와 오장육부와 세포의 이제 건강 상태를 표현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항상 나의 피부를 잘 살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외부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이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쉽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외부 환경, 특히 날씨의 영향을 받는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더울 때, 더울 때는 이제 습진이라든지 이제 무좀이라든지 이제 여드름이라든지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몸이 밖에 온도가 추울 때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날씨가 추울 때 오히려 안에서 너무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요. 안면 홍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팽창되면서 다한증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인 피부 질환 가운데 하나인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왜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 어떤 질환인가요? 피부 건조증은 그냥 우리가 보면 압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아침에 화장을 하는데 또는 세면을 하고 났는데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피부 자체에 이제 각질이 하얗게 이제 가루가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 건조증은 건조함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말하는데, 그럼 이 피부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피부 건조증의 이제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밖이 너무 춥거나 밖이 너무 덥거나 밖이 너무 건조했을 때, 그래서 이 피부 건조증은 체내에 이제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보통 각질은 20에서 25% 정도의 수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의 피부에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수분 건조증이라고,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밖의 환경이 추운지, 추울 때는 이제 습도가 또 없어지고, 너무 더울 때는 습도는 있는데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밖이 건조해질 때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내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몸 안에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내가 땀이 좀 많이 난다. 내가 음식물을 섭취를 잘 못한다. 또 하나는 예, 계속해서 이제 설사나 변비가 반복이 된다. 예,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수분량이 부족해지고 수분량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고 피 검사를 했는데 피가 빈혈 수치에서 조금 낮다. 예, 빈혈이 조금 의심된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생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빈혈 증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빈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피부의 구조는 예,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는데 이때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피가 충분히 가야 되는데 네.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면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 우화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에 병기 19조, 예, 병이 나타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증상에서 모든 가려움증과 건조 증상은 심장의 화로 올라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화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심장이 빨라지게 됩니다. 심장이 빨라지게 되면 내 몸에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요. 예, 표피나 예, 진피에 예, 수분을 말리고 이로 인해서 예,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는 원래 체내에 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좀 국물이 있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이제 물을 1.5리터, 2리터 마시는데도 수분이 나는 많이 마시는데 예, 피부가 건조해지시는 분들, 이 경우 내적으로 열이 선천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예, 소양인이나 이제 태양인 체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목이 마른다든지 인후가 빨갛게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 세안을 너무 깨끗이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목욕탕을 자주 이용을 한다. 또 우리 한국 분들 항상 이제 때를 너무 세게 예,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 내 몸의 예, 표피에 피부에 이제 장벽층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피부를 좋게 하려고 각질 제거를 하고 잦은 목욕이 예. 반대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챙겨가야겠네요. 원인 살펴봤고요. 피부 건조증이 왜 가렵다고 다 피부 건조증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증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 피부 건조증의 증상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예, 옷을 예, 벗고 나면 아예 하얀 가루가 떨어진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두피가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예, 종아리 쪽이나 허벅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끝, 손끝 이 손끝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중에 이제 힘이 들게 되면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분들, 우리 주부분들 또는 어머님들의 경우에 여기 손끝에다가 예, 이렇게 반창고를 바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이제 보습제를 발라도 조금 보습제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갈라지면서 이제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동의보감에서는 이 건조한 증상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나타나는 건조 증상이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상초에서 나타나는 건조 증상 또 하부에서 나타나는
건조 증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상부의 이제 건조 증상인 경우에는 코가 바싹 마른다, 목이 마르고 충혈이 되고 따갑다 이런 경우에 내 몸에 이제 속 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초에 이제 피부의 하초에 이제 속의 건조 증상에서는요, 건조하게 되면 내 장인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을 보려고 해도 시원치가 않고 또 소변 자체도 보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하초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운 피부 질환이 많이 있는데요. 피부 건조증과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건선입니다. 피부 건조도 내 몸에 이제 겉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인데 이 경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부과에서 건선이라는 피부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선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가렵고 심해지면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피부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건선은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팔다리를 중심으로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손끝, 발끝, 특히 이제 허벅지, 종아리 이런 쪽인데 이쪽에 이제 피지선의 분비가 발달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손끝, 허벅지, 종아리, 그 다음에 발끝에서 건조 증상이 나타나고 갈라지고 가렵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피부 건조증이 주로 발생하는 층이 중년층입니다.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중년층은 아무리 내가 몸 관리를 해도 우리 몸에 이제 피지의 분비가 적어집니다. 네. 피지 분비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피부 장벽에서 밖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게 피부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높아감으로 인해서 높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서 수분을 머금는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을 자꾸 배출시키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사실 좀 몸이 가려워도 긁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렵다고 했을 때 긁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그쪽으로 이제 세균이 침범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려움증이 동의보감에 보면 대부분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낮에보다 밤에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밤에 심해서 긁게 되면 충분히 수면을 취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떠한 일을 해도 밤에 충분한 기본적으로 6시간 이상은 취침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조금 더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건조증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입니다. 샤워할 때 각질층을 제거하지 않는다.
아까 각질 제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각질은 겨울에는 조금 두껍게 놔두는 게 좋고요. 예, 봄,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각질을 너무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말고 예, 조금 약간은 남겨두고 예, 각질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 왜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 내탕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나든 따뜻한 물로 예, 항상 세안을 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 네.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물로 하고 찬물로 하니까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예,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체질이 추운 체질과 더운 체질, 예, 음체질, 양체질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열이 많은 양체질은 약간 시원한 물로 해주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평소에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약간 따뜻한 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위를 타도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거나 또 너무 더위를 타시는 분들이 너무 찬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서 혈액 속으로, 예, 피부 쪽으로, 예,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적게 되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따뜻한 물과 예, 찬물을 예, 맞추어서 체질에 따라서 예,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다르군요. 계속해서 피부 건조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봅니다. 세안제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조에 도움이 된다. 이 세안제 사용도 피부 건조에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피부는 너무 깨끗하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요즘 이제 세안제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세안을 하는 경우에 뭐 청소년들의 경우에 또는 이제 피지가 많이 왕성하게 나오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피부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예, 낮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얼굴에 묻은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아침에는 예, 가볍게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피부 건조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습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 있거나 예방을 위해서 실내 접종 습도 유지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온도와 습도,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환기입니다. 예, 환기를 자주 해주어야 되고, 예, 그 온도는 20에서 24도, 약간 서늘한 정도.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 가습기,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예, 습기는, 예, 습도는 예, 50에서 55%.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습제는 예, 보습제를 발랐을 때 이 보습제 안에는 예, 수분을, 예, 습기를 머금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피부의 경계선에서 밖에가 만약에 온도가 건조하다 그러면 이 보습제는 습기를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예, 진피층의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부는 좀 약간 예, 윤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 몸의 내부는 예, 건조해지기 때문에 항상 습도를 예, 습도계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요. 실내 온도와 습도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 환기도 자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피부 건조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일단 원인이 6가지이기 때문에요. 원인과 이제 증상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피부 건조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 6가지 원인이 한 가지로 인해서 오는 경우지만 대부분 피부 건조증이 처음에 조금 건조하다고 해서 한의원에 오지 않고 이제 대부분 피부과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가지, 3가지, 4가지가 복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온도가 너무 따뜻하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상황을 이제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두 번째는 내 몸에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진액 안에는 이제 수분과 영양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땀을 좀 많이 흘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변이나 소변으로 설사나 이제 변비가 자꾸 발생을 한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약을 먹는 경우에, 특히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에도 이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내 몸 안에 이제 이뇨를 시키는 경우에는 내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있어도 땀이 나는 경우에는 땀이 아침에 낮에 나는 땀, 밤에 나는 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되고, 만약에 설사를 한다 또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진액이 설사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내 몸 안에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를 보강을 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해주는 이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인데요. 동의보감에서 모든 가려움증과 건조증은 심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의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분들이 이제 제가 진찰을 할 때 이제 맥관이 이제 약한 경우에는 피를 보충을 해주는데, 특히 병원에서 빈혈 증상이 조금 있다, 이게 철분제를 먹고 있는데 빈혈 수치는 좀 좋아졌는데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피를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부에 우라가 이제 많이 있으면서 체내에 이제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체질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소양인 체질이다, 태양인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 이제 열을 꺼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은 너무 피부를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각질 제거를 너무 많이 하거나, 마지막으로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요즘은 저녁에 족욕을 하면서 집에서 하는 사우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저녁 때 땀을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뺄 때는, 그때는 피부가 촉촉해 보이지만 갈수록 내 몸 안에 영양분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밤에 이제 땀이 나는 행위를 꼭 그쳐줘야 되고, 특히 이제 한방에서는 밤에 땀이 난다, 피부 건조증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피부 건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밤에 땀 나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밤에 땀을 내는지 또는 땀이 나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활 섭생 지도를 같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피부 건조증 치료 사례는 40세 여성분으로 2018년 9월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체중은 과체중이었고 현재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망진상 얼굴이 좀 붉었고 맥은 부하면서 힘이 있었고 1분의 맥동수는 88맥이었습니다. 네. 주 증상은 항상 가을부터 봄까지 손가락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발 뒤꿈치도 잘 갈라지고 머리에도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10년 동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증상을 보면 가을에서 봄까지고 여름에는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는 땀을 내는 치료법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눈도 쉽게 피로하고 충혈되고 또 더위도 잘 타고 몸에 땀도 많고 특히 이제 배가 고프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네. 상기 환자는 얼굴도 붉고 맥도 부하고 빠르고 또 힘이 있다는 것은 체내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피부 건조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열을 꺼주는 약 70%, 그 다음에 진액을 보충하는 약 30% 비율로 처방해서 2개월 복용 후에 이제 치료를 마친 사례입니다. 네, 한방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피부 건조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피부 건조증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이 피부 건조증에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이 많아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몸이 추워서 체내에 이제 기혈순환이 잘 안 돼도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열이 많으면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 맹문동과 천문동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추위를 타면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산약과 건지왕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다리는 방법은 같지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호, 열이 많은 체질은 공복에, 네. 추위를 타는 체질에는 식사 후에 네. 마셔야 된다는 점이 다르군요. 네. 오늘도 이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추위를 타면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약과 건지왕 차를 한방차로 끓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재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음해 볼까요? 네. 오늘도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역시 약간 씁쓸한 예. 쌉쌀한 맛이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약간 쓰면서 좀 뒤끝은 많이 쓰지는 않은데요. 네. 이 산약과 건지왕, 산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먹는 마 있잖아요. 갈아서 먹는 마. 그런데 한약으로 쓸 때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완벽하게 이제 건조한 경우를 산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지왕은 생지왕을 말린 것을 건지왕이라고 하는데 산약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몸 안에 피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지왕은 심장의 기를 왕성하게 해주면서 콩팥과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콩팥과 방광에서 혈관에서 혈액에서 내 몸에 불필요한 것을 소변으로 빼주고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피부에 진피증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싫어한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에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산약과 건지왕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산약과 건지황. 산약이 말을 건조시킨 것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요 하얀 약재인가요? 이게 오. 산약입니다. 네. 산약은 이제 비위 기능 또 이제 피부 쪽으로 따뜻하게 피를 공급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이 많은 체질인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건 맹문동, 천문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재로 좀 설명을 이게 해주시죠. 이제 천문동. 이게 이제 천문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사용을 하실 때는 안에 이렇게 갈라보면 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쓸 때는 이제 그 거심, 심을 빼고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천문동은
폐의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다, 가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트러블도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올라온다, 천식도 있다. 이런 경우에 또 천문동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맹문동은 심장에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장육부에서 화를 주관하는 장기가 심장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된다. 또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우라가 많이 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때 이 맹문동을 이용을 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시고 평상시에 이제 더울 때 사실 이 피부 건조증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천문동과 맹문동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열이 많은 체질일 경우 피부 건조증엔 맹문동과 천문동, 추위를 타는 체질이라면 산약과 건지황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볼까요?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이 건조증도 열이 많으면서 피부 건조증이 나오는 경우에는 후계와 어제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후계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끼손가락, 이렇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에서 쭉 가다가 보면 가장 볼록 나온 부분, 동의보감에는 본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절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남자는 왼쪽, 여성분은 오른쪽, 주먹을 쥐고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엄지 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회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제혈인데, 어제혈은 엄지 손톱 내측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볼록한 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쪽을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수태음 폐경의 형열인데, 형열은 열을 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제 열이 있으면서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계와 어제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추위를 많이 타면서 피부 건조증이 발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진피층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자신의 이제 여기 주먹을 이렇게 쥐었을 때 새끼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그 다음에 이제 태연혈은 이 어제혈에서 엄지손에서 이렇게 쭉 가서 안에 횡문에 한의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응급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맥을 보는 부분, 맥동처입니다. 그래서 이 맥동처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약하게 해서 10초씩 5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육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어머님 연세 그리고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나이는 88세고 네, 또 그다음에 뭐죠?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 네, 1m 50, 1m 50cm 정도 되시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7인 것 같아요. 47kg 정도 되시는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그냥 땀이 많이 나서요. 예. 그냥 그것만 말씀드려요. 예. 땀이 언제부터 많이 나세요? 아, 그런데 그 땀이요, 한 66살? 예. 66세요. 예. 이때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OM 강의를 들어요. 네.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일어서 보면은요, 예. 의자에 그냥 막 물이 막 축축하게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땀이 지금 강의 듣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때만 나십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나 얼굴 쪽에서는 땀 나는 거 없으세요? 예, 얼굴 이런 데서는 땀 나는 거 없고요. 예. 밤에 잘 적에 이제 지금 현재는요, 네. 잠옷을 한 3번, 뭐, 심하면 4번 이렇게 갈아입어요. 네. 어머님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그런 거 약 먹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거 2019년에 있네요. 예. 무슨 수술 하셨습니까? 이제 이게 제가 나이가 워낙 많아서 잘 모르는데요. 예. 교통사고를 좀 입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 여기 다리 여기 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예. 골절 뭐 이걸 했는데 신주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냥 소화제를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앉아 있다 땀이 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주무실 때도 잠옷을 서너 번 이렇게 갈아입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동의보감, 자한문에 땀이 나는 병증에서 낮에 움직일 때 이제 땀이 나는 것은 자한이라고 하고 현재 어머님처럼 주무시다가 이제 잠옷을 서너 번 갈아입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도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원인 도안요? 예, 도한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디귿 도요? 예, 예. 한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인 자체가 이제 다른데 현재 이제 연세가 88세로 이제 높으시고 또 평상시에 이제 소화제를 좀 자주 먹는 걸로 봐서는 이제 위장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저녁 때 땀이 나는 게 이제 도안으로 한방에서는 이 경우 이제 음이 허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땀이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환기. 예, 환기. 예, 적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기요? 예, 당기? 예. 예,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세요. 5g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모하고 황백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지모 황백을 밀구해서 3g 넣으시고 예, 마지막으로 생지황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를 4g 넣어서 이제 물을 1500cc 넣어서 한 30분 중간불 정도로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공복 시에 한번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공복 시에 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 자체를
2개월 좀 꾸준히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예. 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아버님의 네. 연세, 키 그리고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전화 연결해서 고맙고요. 일단, 전, 43년생이고요. 네네. 1m 60이고, 현재요. 네. 저 무게는 58, 9kg나 8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건강, 진단을 저기 재보면요. 네, 160cm 정도의 58에서 59kg 정도 나가신다는 거죠? 예, 예, 네, 우리 박사님과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해서 참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마른 기침을 하는데요. 네. 기침 현재도 한 10년 이상은 돼요. 전에도 덜 했었는데, 그런데 하도 심해서 기침을 세게 돼 있는 심을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저녁이가 더 많이 하는데, 누워서 하면 하다가 침이 들어가지고 일 앉아서 뭐 엉덩이가 그냥 쳐들릴 정도로 되게 심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심도 쉬고 그러는데 혈압약 있는 데서 약을 얘기하면 뭐 줘봐야 소용없더라고. 그 물약 실험이라는 거 그것만 주는데 그래서 안 되고 이번에 그러니까 자주 않는 저녁이가 많이 오고 낮에도 한 번 나면 하여튼 되게 시끄럽고 해서 옆 사람 못 자서 한 방에서도 못 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화하던 것은 시작하면 한두 번 한다고 보면 이번 제가 저녁이면 마당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 1시간 쓰거든요. 예. 전에 옷을 알면 춥다 오게 입어도 안 춥고 나면 감기 걸린다고 더 입으라고 샀는데 그냥 해도 몇 년 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번에는 내복을 안 입고서나 바자만 입고 헤어졌을 땐 그래서 그런지 기침을 1시간에 한 번 했다 하면 3번은 더 올라 그만큼 심해서나 전에도 이비인후과 가서 한 40일 약을 먹어봐서 또 세웠고 이번엔 하도 막 부득이고 못 참고서나 좀 병원 가서 또 이비인후과를 다녀봤어요. 전에 다니던 데 말고. 네. 한 40일 동안 먹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안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말하자면 유궁피가 느릅나무 껍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고 유궁피라고도 하고 유계피라고도 하나요? 네. 그걸 자기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기침은 다 저처럼만 안고 그냥 칵하게 쌓고 하는데 뭐 한 3년 끓여 먹었더니 괜찮다고 그걸 끓여 먹으라고 사서 끓여 먹어본 게 몸에 어떤 부작용은 안 오는데요. 가래가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저녁에는 화장실에 자주 갈 수 없어서 옆에다 그릇을 놓고 그냥 가래침에 갔거든요. 네. 그 나오시면 이게 무슨 가래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나올 때는 뚝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면 그냥 길게 막 무슨 국수가드락처럼 그냥 길게 또 안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 가래만 끊겨도 기침이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버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특별히 네. 뭐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게 건강검진을 지금 내시경을 내가 이렇다고 좀 자세히 봐달라고도 아무 힘도 난 그때 기침하고 그냥 하면은 목이 좀 뭐 찔린 듯한
찔렸던 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님의 경우에는 이제 밤에 이제 운동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목이 뭔가 찌르는 느낌이 있다. 이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체력이 저하가 되면서 예, 기관지하고 인후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가래를 없애는 작용보다는 예, 폐를 보호해주고 예, 면역력을 보강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인후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이제 축여주는 예, 한방차 요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그리고요. 뭐- 제가 체질을 따진 소음이라고 그러고 매운 거, 뜨거운 것을 못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맹문동과 예, 오미자, 예, 그 다음에 황기, 황정 이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달여서 5g씩 넣고 물을 1200cc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25분 정도 끓이면 이제 100에서 120cc 나오기 때문에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예, 한 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쯤 해서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드시고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운동은 예, 체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밤에 하시는 것보다는 해 떨어지기 전에 예, 낮에 운동하는 습관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알려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49년생입니다. 네,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1m 53. 네, 153cm의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32. 32kg. 네, 우리 네.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최진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제가 혈뇨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검사하면서 매미 같은 게 있다, 방광에 매미 같은 게 있다, 이러고 저는 신장에서 피가 빨갛지가 않았기 때문에 방광이 아니고 신장인 줄 알고 신장내과에 이렇게 하고 또 상담하고 신장에 혈뇨가 터져서 그랬을 거다 하고 이렇게 밀고 와갖고 지금 와서 또 피가 하여튼 계속해서 중간중간 피가 많이 별스럽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서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로 초음파로 방광에 암을 2개 찾아냈습니다. 네. 초음파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사도 못 맞죠, 약도 못 먹죠, 피도 못 빼죠. 이래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광암이 이렇게 3년이 됐어요. 3년이 되고 네. 두 개가 초음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음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혈뇨가 지금 이렇게 진하게는 안 나오지만 소변에 자꾸 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머님 네. 그 소변을 볼 때 이게 그 소변이 좀 붉은색이 보이십니까? 네. 아, 아니, 약간 붉은색도 나왔다가 네. 어떤 때는 좀 연한색도 나왔다 그러십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에서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어머님 이제 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복부에서 방광 쪽을 좀 눌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직접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직접 가셔서 지금 네. 여기에 따른 뭐 도움되는 차요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이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내 몸 안에 진액이라든지 수분이 부족해지는 게 피부 건조증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피부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낮에는 땀을 조금 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은데 네. 밤에 땀을 내는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의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뭐 내 몸이 피부 건조증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조금씩 해도 괜찮은데 피부 건조증을 진단을 받고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이런 경우에는 밤에 운동은 괜찮은데 땀을 나게 하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항상 저녁을 좀 소식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11시 전쯤에는 취침, 수면을 취해서 내 몸 안에 이제 양기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치료에 앞서서 카페인을 좀 줄이고 흡연은 금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에는 술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피부에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을 적절히 이제 조절을 해서 자신의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네, 피부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요. 운동은 물론 저녁 소식, 또 11시 전 취침, 그리고 금주와 금연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